몸을 따받치고 움직이게 해주는 몸의 중심, 뼈. 건물로 치면 살아 움직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강철보다 단단하게 몸을 받쳐주고 부족한 곳은 찾아다니면서 메꿔주고. 그러나 뼈도 잘 돌보지 않는다면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뼈가 잘 자라지 않아서 고민인 쇼다리.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드는 뼈 엉성증. 새우등처럼 심하게 휜 꼬부랑 허리뼈.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듯 뼈가 부실하면 당신의 건강도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당신의 뼈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걸쳐서 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뼈에 관한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글쎄 뼈 그러면은 대수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예.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요. 무심코 지나가지. 그렇죠. 뼈 사실 건물이 무너질 때도 무너질 줄 누가 압니까? 그렇죠. 네. 네.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무슨 광고에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저 이렇게 공룡인데 팔에 하나 앉았더니 뼈가 다 무너져. 예, 그런 구조의 속에서 그래. 근데 뼈하고 관계된 건 우리 뼈를 빗대서는 말들은 참 많이 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다. 말 속에 절 두고 오시는 얘기입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뼈에 사무친다. 뭔가 근데 중요한 의미로 네. 좀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체 뼈 쭉 그 뼈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계신데 과연 우리 몸에는 그 뼈가 도대체 몇 개나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우리 김윤희 씨가 오늘 나와주셨는데 네. 뼈가 아주 튼튼해 보여. 튼튼해 보여요? 근데 예. 저는 이렇게 보이는 좀 이런 손목이나 뼈가 좀 가늘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손도 상당히 커 보이는. 근데 저는 튼튼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저처럼 뼈가 가는 사람들은 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골다공증 이런 문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그렇죠.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도 약한 뼈에 대한 얘기는 있어. 약골이다 뭐 그러네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이 뼈에 관한 모든 것을 오늘과 내일 짚어드리겠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뼈의 실상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네,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뼈를 어떻게 튼튼하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이제 소개를 하죠. 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 윤강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대 의대 정형외과의 서승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공의 두 분께서 또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368에 1300번, 1301번 잊지 않고 계시지요? 김민범, 노영진 두 분 전공의 선생님께서 친절히 전화 받아주십니다. 뼈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체 해부로라든가 지금 봤던 인체 그 뼈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보잘것없이 가냘픈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참 신비스럽기 그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많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궁금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마다야 모두 뼈가 다른데 한 사람의 뼈는 모두 몇 개일까요? 엑스레이 찍었는데요. 뼈가 왜 하얗게 나와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신체의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는 보안관.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뼈는 모기질을 저장하고 체내에 공급하기도 하며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드는 창고 역할까지 한다는데 도대체 뼈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에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일까? 근데 예전에 뼈를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자연 시간이었나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막 이렇게 세보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그래, 손에 뼈 이런 거 특히.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건지 기초 공부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답은 정상 어른의 뼈는 한 206개로 되어 있습니다. 206개요? 네, 그렇습니다. 많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고 놀라실 텐데 어린이들은 또 그 여러 조각들의 뼈가 합쳐져서 하나의 뼈로 되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350개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꼬리뼈나 척추뼈 같은 것이 이제 소화는 9개로 구성되어 있고 어른은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7개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어디로 갔어요, 그럼 그건?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로 변한 겁니다. 5개가 합쳐져서 하나, 4개가 합쳐져서 하나. 예. 그다음에 이런 팔다리 같은 뼈도 어린이들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로 되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 어른의 경우에도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또 이 갈비뼈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몸이 좀 더 유연하고 어른은 좀 그거보다는 좀 뻣뻣한 게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조금 있죠. 그리고 예. 뼈 자체가 어린이들은 좀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할 수 애들 있죠. 뼈는 잘 안 다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넘어지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기 지금 보시면 저 엉치뼈라고 합니까? 저런 건 저렇게 납작하고 크잖아, 왜? 그렇죠. 그것도 뼈 모양도 다 하나로 다르죠. 따지고 그렇습니다. 손가락 뼈도 하나로 따지고 그렇죠. 예. 예. 뼈의 그 모양새하고 쓰임새 뭐 이런 걸 좀 다 다친 다른 거 것 좀 같아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시죠. 뭐 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와 같이 길다랗고 긴 그 뼈를 우리가 장간골이라고 하고요. 장간골. 이와 같이 넓적하고 이게 평평한 뼈들이 있습니다. 예. 머리뼈라든지 골반뼈 같은 거 예. 이런 걸 우리가 평평골, 평평을 해서 평평하다고? 평평. 그리고 이런 손목이나 발목, 이런 예. 허리뼈 등은 이렇게 모양이 좀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긴 장관골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둥그렇고 속에는 비어 있는 그 파이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 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모양이 우리가 보통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네. 같은 부피의 철이나 어떤 스테인리스 강과 거의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두개골이나 이와 같은 골반뼈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냐면 이 안에 중요한 뇌가 있죠. 그렇죠. 네. 또 이 골반에는 중요한 그 복부 장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예. 또 어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뼈들이 우리 피를 만드는 중요한 그 골수의 어떤 저장소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이게 다치기 쉬운 부분은 좀 두껍게 되어 있고요, 우리 뼈가. 그러네요. 이게 근육이나 힘줄이 붙는 이런 팔꿈치나 이런 뼈들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허리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신경이나 혈관에 지나가는 데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구멍이 다 이렇게 뚫려 있고 따라서 모양마다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 듣고 보니 신기하네요. 인체가 진짜 예. 저 뼈 하나에도 이렇게 오묘함이 서려 있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그 학생 질문 중에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던 예. 거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만 하얗게 나와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성분이 뭐 다른가요? 예, 그 뼈는 주로 예. 이제 칼슘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정확하게 이름을 보면은 수산화 인회석이라는 그 결정체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칼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슘은 딱딱한 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엑스레이가 투과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투과가 잘 되면은 까맣게 나오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뼈가 이제 하얗게 보이고요. 뼈의 구성을 보면은 예. 그 무기질이 한 한번 보죠. 45%, 그다음에 유기질이 35%, 수분이 한 20% 되는데 이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그 시골의 흙, 벽, 그 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만드시는 걸 보면은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잖아요. 예, 또 지푸 진흙은 섞죠. 예. 물로 반죽을 하고요. 그래서 진흙에 해당하는 게 요 무기질입니다. 그게 45%.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은 칼슘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99%가. 그다음에 그 지푸라기 역할을 하는 게 유기질입니다. 그 유기질인데 요거는 그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교원질 섬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기질이고 또 수분이 한 20% 되는데 이거는 그 진흙을 반죽할 때 보면 물 들어가 있듯이 우리 네. 뼈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그 무기질에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칼슘인데 칼슘이 한 99%를 차지합니다. 그 뼈의 무기질 중에. 우리가 아는 건 뭐 틀린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뼈는 칼슘의 그 저장 창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칼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우리 근육하고 신경이 움직이는데 이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거나 칼슘이 너무 많으면 신경과 근육이 작동을 멈춰가지고 심하면은 심장이 서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몸의 그 전해질, 네. 몸에 보면은 칼슘, 나트륨, 인산 여러 가지 성분이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그 양을
그 맞추는데 균형을 맞춰주는데도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혈액 응고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듯이 칼슘이 상당히 그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거의 저장 창고 역할도 같이 해주고요. 또 그 비타민이 뼈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그 뼈를 만드는 그 예. 고라세포나 예. 또 뼈를 흡수하는 또 파골세포라는 거에 이제 작용을 이제 뭐 많이 뼈를 만들어라 또 뼈를 많이 흡수하라 이런 걸 이제 조절하는데도 비타민까지. 예, 관여하고 또 옛날에 그 괴혈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거는 그 비타민 C. C가 없을 예. 때 그 영양 실조,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나쁠 때 생기는 건데 이게 있으면은 그 괴혈병 그거라고 이제 뼈가 이제 휘어지고 예. 그런 것도 생기고 또 비타민 D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많이 요거는 들었어요, 햇볕으로부터 이거는. 예.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그 비타민 D가 바뀌거든요. 그게 부족하면은 구루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O자형으로도 되고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기는 때문에 그 비타민 그렇군요. 그 대사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합니다. 칼슘이 너무 많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어떤 걸 어떻게 칼슘이 받아들여? 중요하긴 하지만 비타민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으로 예. 제가 들리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칼슘이 99% 있는 뼈인데 예. 그 뼈를 뼈가 이제 칼슘을 저장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내주고. 우리 몸에서 내주고 또 저장하고. 예. 근데 나머지 1%의 각종 여러 가지 무기질, 마그네슘 비타민 뭐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요. 우리는 칼슘만 뼈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별게 다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우리를 지탱해주는군요. 근데 예. 이 뼈라는 게 아까도 말씀 잠깐 들었지만 애들의 경우에 꽁지뼈가 꽁지뼈, 꼬리뼈? 예. 9개인데 어른 되면 2개로 된대요. 예. 이제 그 성장하면서 이것도 뼈도 변화가 변화가고 되겠죠. 또 예. 생성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준비한 화면입니다. 보시도록 하죠. 딱딱하고 모양이 일정하다고 해서 뼈가 고정돼 있는 것일까요? 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기 시작. 2살까지 37cm 정도로 급격하게 자랍니다. 또 한 번의 대격변기는 바로 사춘기. 이때부터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뼈는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 주로 길쭉하게 자랍니다. 20대 이후부터 30대까지는 주로 옆으로 굵어지다가 이후부터는 뼈의 양도 점점 감소하는 노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뼈의 성장이 멈췄다고 해서 뼈가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뼈는 일생 동안 골 흡수와 골 생성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요. 이렇게 능수능란한 변신의 귀재 뼈. 뼈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 뼈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고민을 하고 있네요, 뼈도. 근데 뼈가 사실은 뭐 그렇게 자란다는 느낌을 예. 다른 부분은 이렇게 변화 오는 게 느껴지지만 뼈는 사실 잘 안 느껴지긴 해요. 근데 애들 한참 예. 클 때 말이죠. 한두 달 못 보다가 보면 부쩍부쩍 크는 그런 몰라요, 애들 있잖아요. 정말. 네. 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좀 롱다리가 좀 아무래도 좀 키 인기가 크게 있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시죠, 많이들? 그 지금 예. 보니까 뭐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예. 뭐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좀 길 좀 크게 하고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네, 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 예. 방금 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이제 보통 그 한 16세, 17세. 네. 그리고 여성은 조금 빠릅니다. 1, 2년 정도 빨리 닫히게 됩니다. 예. 따라서 그러니까 사춘기서부터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 성 호르몬 때문에 예. 급격히 키가 큽니다. 따라서 그때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또 충분한 휴식 이걸 취해서 그 성장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지만 정상적인 키가 오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죠. 운동, 영양 예, 섭취, 휴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환자나 혹은 선천성 질환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호르몬을 보충해 줌으로써 성장을 우리가 할 수 그럼 오히려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이 일반 정상인은 성장 호르몬을 줘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성장이 다 끝났다. 근데 예. 키가 너무 작다. 이런 분들은 뭐 하지 연장술이라는 어떤 수술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다소간 늘릴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날 수도 있을 수 거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뭐 성장 호르몬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예. 하지 연장술이든지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통하면
키가 늘어날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늘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 아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선 첫 번째 호르몬을 몇 번 한번 보죠. 그거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아주 작은 3%의 어린이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투입했더니 그 예상되는 성장보다 한 5cm 정도 컸다 이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5cm 면?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 환자 중에 또 20%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수술적인 방법은 보통 우리가 그 늘리고자 하는 뼈의 길이의 한 20% 정도로 우리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장치를 넣어서 하루에 한 1mm씩 늘리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두 방법 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봐야 되겠고 그렇죠. 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춘기 때 충분히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면 보통 최소한 몇 센치 뭐 확대에 따라서는 한 5cm까지도 늘 성장할 수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아까 유아기랑 사춘기가 중요한 시기라고 그러셨는데 사춘기 때 그때 운동 뭐 이런 걸 해주면 근데 성장판이 닫히는 게 16, 17 예. 남자의 경우 네. 여자는 조금 그보다 좀 빠르다 빠르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남학생들 보면 16, 17이면 한창 자랄 때라고 그러잖아. 그럼요. 말할 때. 예. 근데 그때 이미 성장판은 닫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힌 것이 보통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교 2, 3학년 그때부터 이제 안 자란다는 거의 안 뜻이죠? 자라죠. 예. 근데 한창 막 클 때 말이죠. 네. 막 다리가 아프다고 애들이 막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자라는 속도보다 네. 그것이 그 연그는 속도라 그러나요? 숙성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뼈도 잘하고 숙성하고 그래야 돼. 단단해지질 않는다는 그렇죠. 말이군요.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단단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관절 주위에 통증을 좀 느낍니다. 아유 그런 경우도 있군요. 얼마나 키가 빨리 자라면은 아니 푹 죽어요. 푹 죽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살살 자라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어린 특히 지금 이제 사춘기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어지간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들 주변에서 얘기를 아니 하시는데. 애들 때는 뭐 그래도 이제 키가 유난히 작다든지 그러면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초등학교 될지. 들어갔는데 뭐 이제 아주 예. 아주 안 자란다 뭐 어떻게 이럴 해야 때. 되나요? 그 나이 때는? 그 가끔 외래에서 이제 예. 뼈가 부러진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이 꼭 수술해야 합니까 하고서도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뼈가 부러진데 왜 수술을 해요? 그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예. 수술을 하면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수술을 안 해도 아이들은 뼈가 잘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을 안 해도 좋다는 그렇죠. 이야기지 수술을 하면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왜 그럼 수술을 안 해도 잘 붙고 잘 치료가 되냐 하면은 애들은 성장하는 나이에 있기 때문에 그 뼈가 약간 좀 삐뚤게 붙어 있어도 그게 자라면서 또 꽃바르게 됩니다. 올바르게 그렇게 되고 돼요? 예. 또 애들은 또 뼈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쉽게 붙고요. 그래서 어떤 수술로 고정을 안 해줘도 뼈가 잘 붙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정영실 씨 질문은 아주 어렸는데 이제 초등학교 예. 들어갔는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그때 좀 그때 이렇게 이런 아까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써야 되는 이런 건데 저 좀 하지 연장술이라든가 이런 게 안 기다려봐야 되는 되겠냐. 거지. 그 하지 연장술은 그 키가 3% 안에 있거나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지켜본 후에 안 될 지켜본 경우에 이제 그렇게 그 뼈 늘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술 이런 거 하는 게 예. 좋지 않다는 근데 이제 얘기가 우리가 있어요. 또 이런 말 하죠. 아유 그냥 허리가 휘도록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지. 힘든 일 하면은 허리가 휩니까? 예, 그 사실입니다. 어?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어. 그 보시면은 그 시골에서나 농촌에서 일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 허리가 많이 휘어 있거든요. 예. 도시보다도. 이제 밭일하거나 농촌 일할 때 보면 허리를 계속 이렇게 그렇죠, 구부린 구부리고. 상태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일하시고 나면은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이 뼈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휘게 됩니다. 또 쪼그리고 일 많이 하다 보면은 관절염이 무릎에 생겨가지고 연골이 또 빨리 닳습니다. 아하. 그게 닳아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O자형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런 변화가 옵니다. 골다공증 이런 건 아닌가요? 휘는 게 골다공증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예, 골다공증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연세 드시면 이제 그 위에 척추뼈가 주저앉습니다. 조금씩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 구부러지죠. 보면은 위에 가슴뼈 있는 데가 좀 동그랗게 굽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뼈가 주저앉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 얘기만은 아니에요. 예, 그렇죠.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휘거나 이런 경우가. 근데 정영실 씨는 뼈는 예. 튼튼하고 그러는데 다닐 때 보면 항상 이러고 다니시더라고요. 성격,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서. 그래요. 예. 자, 아이들의 경우 실태는 어떤지 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 15.1%가 좌우로 허리가 굽은 이른바 척추측만증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심한 한 여학생의 허리, 정상에서 12 내지 13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허리가 외관상으로는 별로 티 안 난다고 했는데요. 이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요, 이게 좀 휘게 나왔어요. 자꾸 치료 받아야 된다고. 어깨가요 아까 앞으로 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런 느낌. 앞뒤로 등이 굽은 데 비해 좌우로 휘는 경우는 육안으로 구별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한쪽 어깨가 처지거나 등이 휘는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자녀의 뼈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자세 때문에 그런 뼈가 건가? 휘는 이유는 게 뭘까요? 이유가 자세 때문인지 뭐 어떤 원인입니까? 선천적입니까? 젊은 아이들인데 아직도. 예,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생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흔히들 알고 계시기로는 자세가 나빠가지고 그렇죠. 또는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만 매가지고 예. 이렇게 허리가 휘지 않나 예. 또는 먹는 게 부실해가지고 뼈가 약해서 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거하고 관련 없고 아직 원인 미상입니다. 아직 그 원인에 관한 책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고요. 지금 저 엑스레이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 저렇게 많이 휘인 거죠, 옆으로. 예, 한 30도 정도 휘어 있습니다. 예. 저 학생 같은 경우. 저런 경우는 이제 허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그 척추 완전히?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쪽 옛날에 뼈가 다치셔가지고 저렇게 휜 것 같고요.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심해지면 연골이 닳아가지고 저렇게 O자형 다리로 변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면은 뭐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나 혹시 그런 남학생이 더 많다든지 뭐 그런 건 나와 있는 결과가 없나요? 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 5배 내지 7배 정도 훨씬 더 높습니다. 여학생이 예. 여성들의 뼈가 그러니까 좀 약해서 그런 건가요? 꼭 그렇게 설명은 안 하거든요. 어떤 예. 호르몬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춘기 때 주로 생기니까 예. 그렇죠. 그때 이제 호르몬이 이제 좀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자세도 말이죠,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있을 같아요. 듯하게 저희는 아니 근데 생각되죠. 예. 전 그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는데 김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예. 이 선수는 탁구 그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여기다 이렇게. 큰 가방을 예, 이제 탁구공은 요만한데. 근데 예. 아니 그 뭐 옷도 들어가고 라켓도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건 아무래도 좀 자세 잘못된 게 오래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로 생각할 때. 그죠.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자세 때문에 그런 거면은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좀 이제 자세를 바르게 가지면은 그거는 교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자세를 바로 했는데도 교정이 안 되는 이제 척추측만증. 그 양반은 그러면 이게 가방 때문이 아니고 몸 예, 자체가 때문에. 핀 거죠. 요즘 저 미국 탁구 국가대표 그 미국 탁구 감독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러고 다녔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예. 잘못된 자세는 주 원인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예.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저도 좀 이렇게 휘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키는 조그만데 가방 이만한 거를 매면서 땅만 보고 다녔어요. 예. 그랬더니 그 자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래도 많이 펴진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의식을 하지만 아직은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표시가 나잖아요. 예. 이렇게 굽은 거는. 근데 이 척추 자체가 이렇게 좌우로 휜 것도 많잖아요. 그럼 그거는 구별을 하기 잘못된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좀 구별하기 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요게 휘는 게 보면은 사춘기 때 한 1년, 2년 사이에 휘거든요. 그때 애들이 옷을 벗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옷 벗길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닫죠, 항상. 목욕도 같이 안 가고 예. 그러니까 자기 등을 봐줄 사람이 없으면 휜 줄을 모르고서 중요한 시기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 알 수 있는 게 이 자세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깨 양쪽 높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의 크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척추측만증이 있으면은
이 가슴이 약간 척추가 돌아가지고 한쪽 가슴이 나오고 들어간 것처럼도 보이고 그렇군요. 이제 그 등을 이렇게 구부리게 해봅니다. 이렇게 예. 구부리게 해보면은 그 날개죽지뼈라고 하잖아요. 이거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그 뼈가 어느 한쪽이 더 나오고 어느 한쪽이 들어간 것처럼도 보이고요. 또 뒤에서 잘 보시면 이 골반뼈가 약간 비틀어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척추 측만증이 의심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들이 가끔씩 신경 써서 이렇게 봐주셔야겠어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군요. 자녀들을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말이죠.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예. 세워놓고 이렇게 구부려 보라고 이렇게 구부려 보라고 뒤에서 그러고 한번 봐줄까요? 뒤에서 보면은 예. 이게 이렇게 똑바로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려도 그거는 의심스러워서 근데 정밀 검사를 받아라.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도대체 휘어야 이제 휘었다 치료를 그러면 하고 뭐냐? 또 어느 정도일 때 또 어떤 치료를 받는 건지 뭐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게 또 있을 것 같고 예. 좀 심각한 게 있을 것 같고. 조금 흰 걸 가지고 그냥 호두갑 떨 필요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장기 있는 아이들한테 주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성장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데 성장기나 사춘기 있는 아이들이 한 20도 미만 휜 경우에는 다수 그 치료를 하지 않고 예.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엑스레이 찍으면서 경과 관찰만 해서 더 휘나 안 휘나만 이제 관찰을 하고요. 휜 게 한 20도에서 40도 사이가 되고 또 허리가 더 휘는 것 같다. 진행을 하는 것 같다 하면 그때는 보조기를 착용을 합니다. 보조기. 예, 그 이제 보조기를 해서 더 이상 휘지 않게 예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 5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1년에 한 2, 3도씩 더 휠 수가 있거든요. 50도가 넘어가면 예. 어떻게 돼? 상당히 휜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좀 많이 휜 편입니다. 그래서 5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교정을 해줍니다. 그렇겠구나. 예. 예. 근데 다행인 거는 성장이 끝난 이후에는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그대로 이상 그 휘질 상태로 않게요. 더 이상 쉬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이제 직장 검사에서 신체 검사에서 알아가지고 허리 휜가 그 치료를 받는 고쳐보려고 경우인데 그러는데 그때는 좀 어렵다. 그때는 좀 늦은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점도 계속 있으실 것 같아서 전화로 예. 다시 한번 예, 알려드리죠. 그러시죠. 서울 전화 368-1300번, 1301번 두 대 전화 열고 있습니다. 전공의께서 직접 전화 지금 전화 열심히 받아주시니까요. 받고 계세요. 예, 계속 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계산을 하고 난 뒤에도 무심코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나요? 그러나 이런 습관이 골반 변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모르셨죠?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때문에 한쪽 골반이 밀려 올라가고 심하면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 심각한 신체 변형까지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리까지 꼬고 술과 담배까지 애용하신다고요? 아이고 뼈에 나쁜 건 다 하시네. 다리를 꼬고 앉으면 척추에 이상이 생기는 건 기본. 습관적인 음주는 최악의 경우 뼈를 썩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모르시나 봐.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뼈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다리 이렇게 착 살펴봤습니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래요? 그게 안 좋다니까 말이죠. 아니 자세를 뒷주머니에 그 넣으시는 건 남자분들도 좀 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요. 예. 아,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신 모양이에요. 예. 전화 많이 주고 지금 저 전공의 두 분께서 뭐 정신없이 처음부터 지금 계속 저렇게 전화 받고 있는데 대기 중인 전화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통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예,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과 뼈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네. 또 비만인 사람이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많은지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전화하신 분은 조금 뚱뚱하신 편이십니까? 좀 비만인 편이죠.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그러신 것 어떻게 같은데. 음성 듣고도 다 아세요? 되게 알아요. 참. 근데 윤 교수님께서 예, 아주 자세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뚱뚱하다거나 말랐다고 해서 꼭 뼈가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뚱뚱한 거는 이제 그 겉에 이제 우리가 그 지방분이 많을 때 뚱뚱한 거고, 다만 이제 골격이 크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주 벌어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골격 자체가 크다고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뚱뚱한 사람이 뼈가 두껍고 마른 사람이 가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아까 그 비만 있는 분이 골다공증이 오냐 그러는데 예.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그 음식물 섭취가 이런 당분이나 이런 걸 많이 섭취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자체는 골다공증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예를 들면 비만인 사람은 아무래도 운동이 좀
그렇죠. 못하게 되죠. 귀찮아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뼈가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관계는 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약간 마르신 분하고 약간 통통하신 분하고는 어느 쪽이 더 골다공증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비만한 쪽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운동 부족이에요. 그 원인이. 그렇군요. 예. 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체질로 봐가지고 이제 건강을 지키자는 거 할 때도 예. 사람에 따라서 뼈가 틀리다. 그러니까 뭐 태음이는 뭐 이렇게 우리가 더 발달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조금 뼈의 차이는 있다. 이게 약골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약골. 아까 약골이라고 김민희 약골 아니죠? 아니 그 보기에는 사실은 약골은 아닌데 예. 근데 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통뼈다. 통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뼈가 굵은 경우 통뼈라고 하는데 그럼 뭐 튼튼하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뼈의 굵기하고 정말 튼튼한 거에 관련이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사 박사님. 예, 우리가 흔히들 뼈가 굵고 뼈 예. 두꺼운 사람들 보면 이제 통뼈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수술할 때 그 뼈를 보면은 통뼈인 분들이 뼈가 단단한 건 사실입니다. 통뼈가 있긴 있습니까? 예, 통뼈가 있습니다. 그 연세 드셨는데도 한 80 드셨는데도 뼈가 아주 한 20, 30대만큼 이렇게 정정하실 만큼 뼈가 튼튼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이 통뼈가 왜 튼튼하냐면은 뭐 그 뼈 그 구성 자체가 튼튼해서기보다는 뼈가 굵고 그러니까 뼈가 큰 겁니다. 뼈가 굵고 두꺼워서 그런 거죠. 코끼리 다리가 더 튼튼할 거 아니에요. 굵으면은. 그래서 그런데 그 뼈 자체로 한 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이렇게 뼈 띄워놓고서 강도 실험을 해보면은 근데 뼈 자체의 구성이나 강도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골격의 크기가 굵어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뼈가 가늘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둥도 이렇게 얇은 기둥 하나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2개 기둥 세우는 게 튼튼한 것처럼 큰 녀석이 튼튼하다. 그러니까 통뼈가 있긴 있는 거로군요. 아니 그러면 뭐 유전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뼈가 뭐 굵고 얇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타고난 것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하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인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뼈가 이제 가늘거나 작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칼슘이 부족하거나 뼈 자체의 부피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그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혹은 선천적으로 뼈가 튼튼하다 그러는 건 한 30%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그 후천적인 운동이라든지 영양 섭취, 자세 이런 것에 의해서 뼈가 약하고 강한 게 결정되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생활 습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가입적인 그런 것도 문제가 타고나서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 보다는 자신이 갖고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튼튼한 뼈는 성장해가면서 그 골의 그 속에 그 밀도라고 합니까? 골 밀도라고 그러죠. 골 밀도 이게 크게 차이가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뼈가 튼튼할 것 같은데 그 튼튼한 뼈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튼튼하게 유지될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뼈가 허무하게 부러지고 마는 노인의 뼈. 이처럼 뼈가 약해지는 것은 뼈를 둘러싼 피질부가 정상인에 비해 얇아지는 데다가 만들어지는 뼈의 양보다 파괴되는 뼈의 양이 많아져 골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뼈의 노화는 남녀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여성이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 뼈의 농도를 지켜주는데요. 호르몬이 감소하면 뼈가 파괴돼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것이죠. 폐경이 일어나기 전인 30대와 40대는 연령에 따라 골밀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폐경을 전후로 한 40대와 50대는 급격히 골밀도가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2, 3년이면 끝나게 되고 이후부터는 생활 습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같은 노인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한 경우 기준치보다 오히려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지만 운동이 부족한 경우 기준치에 불과 28%밖에 안 되는 약골이 된답니다. 지금 놀라워요. 같은 연령이세요 지금. 근데 운동하신 분하고 하신 분 안 하신 분의 그 골 밀도의 차이는 저렇게 차이가 나나요? 운동해야 되겠네. 운동해야 되겠네요, 진짜. 보니까 안 되겠어요. 뭔가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를 전후해서 지금
그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그 전에 그럼 단단히 운동을 많이 해놓은 분들은 좀 그게 오래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 그 폐경 후에는요, 그 뼈가 약해지는 속도가 한 3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히 약화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여성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이 가장 골밀도가 높아요. 30대 후반. 그다음에 폐경 후에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뼈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되면 그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튼튼한 뼈를 오래오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성을 보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뼈를 위험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뭔지 알면 저희가 좀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여기 도표를 한번 제가 보죠. 그 여기 뼈를 약하게 하는 위험 인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그러니까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그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그런 운동이 부족한 것이 가장 뼈를 약하게 하는 위험 인자고 두 번째가 이제 영양 섭취죠. 뭐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근데 요즘은 사실 영양 결핍에 의해서 뼈가 약해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사질환. 아까 우리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바이타민 C나 D가 부족한 무슨 괴혈병, 그러니까. 구루병 이런 병들이 오면 또 뼈를 우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도 우리가 충분히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햇볕도 충분히 쬐야 된다 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화죠. 사람이 늙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노화도 하나의 그 위험 요소다. 크게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네 가지 중에 노화는 빼놓고 세 가지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운동이다. 영양, 이 골고루 섭취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지름길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운동 얘기해 주셨어요. 그 외래에서 보시면 환자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떤 약을 먹거나 음식을 드셔야 되냐 여쭤보시는데요. 그거보다는 그 운동입니다.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현대인의 부족한 게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뼈도 두들겨야지 단단해지듯이 뼈도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땅을 딛는 단련을 시켜라. 운동을 해야지 단련이 되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서 교수님 뵙기 실례입니다만 뼈가 튼튼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뼈는 자기의 그 인체 그 크기에 맞게끔 큰 빌딩에는 굵은 철강이 들어가고 있듯이 자기 인체에 맞게끔 윤 교수님은 튼튼한 뼈를 갖고 계시네요. 자, 우리 몸에 맞게 뼈라는 것이 항상 아니면 뼈에 맞춰서 우리 몸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뼈에 관한 궁금한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뼈는 모두 성인의 뼈는 몇 개? 200. 금방 잊으셨어요. 206개. 그리고 뼈를 기억한 것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 뼈를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어요. 정말 다른 거 무슨 뭐 피부 무슨 이 살찌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뼈에 관해서도 신경. 김윤희 씨 아셨죠? 가장 중요한 게 운동이라는 거. 오늘 확실히 새기고 그거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내일 같은 뼈 내일도 뼈에 대한 얘기인데. 이야기 이어집니다. 오늘은 뼈를 튼튼히 하는 방법,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과연 뼈를 강화하는 식품은 뭔지 구체적으로 운동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운동인지 저희가 자세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공의 두 분께서 직접 상담해 주셨고요. 김윤희 씨 고생하셨고 두 분께서 아주 안내를 잘해 주셨죠? 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비가 좀 내렸는데 지금도 내리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위가 꺾일까요? 더위는 이제 간 것 같고 오히려 스산한 바람이 가을이 이제 깊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건강하게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